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더스 에셋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유찬이라고 합니다. 네, 안흥조입니다. 예, 오늘은 마이더스 에셋의 대표 해외 주식형 펀드인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펀드에 대해서 이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그 오남훈 매니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 그 저희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오남훈 매니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펀드 운영하고 있는 오남훈입니다. 아주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펀드를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이 펀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 주변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 일본, 대만, 그 저 밑으로는 아세안, 저 앞으로는 인도까지 포함해서 현재 지금 성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저희 회사에 굉장히 뭐 펀드도 많고 매니저들도 굉장히 많은데 특별하게 오남훈 매니저님을 오늘 저희가 이제 초청한 이유가 바로 이제 펀드 성과 부분이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사실 올해 성과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특히 최근에 그 성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나 판매회사, 은행, 증권사 이제 담당 직원분들께서도 문의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오 매니저님 어떻게 성과가 좋았나요? 원래 펀드 성과는 계속 좋았는데요. 아, 그렇죠. 예, 계속 좋았죠. 예. 네. 아무튼 저희 펀드도 올해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 코로나 리스크를 저희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할 수는 없었는데 하여튼 1차 팬데믹 이후에 뭐 좀 더 중요해지고 또 성장성이 더 부각된 뭐 인터넷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방역에 성공해서 뭐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한 중국 소비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어떤 공급 체인의 변화에 따른 어떤 수혜주들 그런 거 포함해서 어떤 다양한 곳에 투자 기회가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잘 좀 투자를 해서 좀 좋은 수익률로 저희 이어졌습니다. 예, 그 모든 펀드들은 제각기 그 핵심적인 운용 전략이 다들 이제 하나씩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스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펀드만의 그런 핵심적인 운용 전략, 스킬 이런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희 기본적으로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뭐 어떤 뭐 유명한 투자자가 언급한 적도 있지만 축구를 생각했을 때 저희는 단순히 이렇게 뭐 전광판의 숫자만을 보고 현재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어느 쪽으로 또 움직이고 또 그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투자로 연결해 봤을 때 어떤 다양한 성장 트렌드에서 어떤 기업들이 향후에 뭐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주를 저희가 세 가지로 뭐 전체적으로 좀 포트폴리오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핵심 성장주, 그리고 안정 성장주, 뭐 따로 좀 카테고리를 다르게 해서 이제 중소형 성장주라고 저희 부르는데 핵심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재 지금 트렌드에도 맞고 그리고 6개월 수익률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안정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부각은 많이 안 되더라도 뭐 계속된 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주식들을 말합니다. 중소형은 나름 펀드에서 뭐 계속 꾸준히 좀 알파를 많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저희가 좀 분류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3월 달에 큰 급락을 봤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급반등하긴 했지만은 근데 그때 그 벤치마크 지수가 그 반등하는 폭보다 이 펀드의 성과를 보면 상당히 더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좋았는데 지금 혹시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예. 제가 가입하면 꼭 항상 이게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수익이 지금 많이 나와서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현재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이랑 그런 것들을 보면 절대 지금 일단 주식 시장에서는 절대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근에 대선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뭐 2차, 3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재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뭐 미국 뭐 12만 명씩 나온데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 증가 폭은 거의 미미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인 점은 3월 초에 저희가 1차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병이 어떤 병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여러 두려움이 좀 많았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잘 끼고 있고 또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같은 경우도 개발이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올해보다 또 내년에 또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도 많이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주식과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뭐 언택트 그런 관련주, 특히 인터넷 관련주 등에서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언급도 많이 되었고요. 근데 또 저희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택트 관련한 종목이 꼭 성장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올해 그냥 뭐 시중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고 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뭐 하나의 테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위에 또 성장세가 높아질 수 있는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 계속된 어떤 소비 변화 관련 트렌드 그리고 5G 관련 투자 계속 더 올라갈 거고 뭐 자동화 관련 투자가 더 확대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뭐 체크 말씀드리지만 뭐 성장주 카테고리 내에서도 뭐 다양한 성장주 테마들이 있고 저희 펀드도 그에 맞춰 발빠르게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수익률도 단순히 뭐 어떤 뭐 컨택트 관련주들이 고점을 쳤다고 해서 저희 펀드도 고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기적으로는 계속 좀 올라가는 트렌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 일단 펀드 고점 얘기를 꺼낸 김에 한번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코로나 이제로 인해서 시장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급하게 이제 회복이 되는 시기에 미국의 그 테크 종목들, 그렇죠? 그 빅테크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언택 관련된 종목들이나 그런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9월 정도까지는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가치주가 다시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런 이제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좀 가치주가 오히려 성장주보다 좀 더 그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국면이었죠. 근데 앞으로 만약에 지금까지 잘 나갔던 올 상반기부터 현재 얼마 전까지 잘 나갔던 그런 성장주 장세가 꺾이고 이제 시장의 색깔이 변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단기적인 시장 로테이션 흐름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제가 펀드 운영 뭐 10년 넘게 하면서도 언제나 계속 봐왔던 부분이고 또 그런 어떤 로테이션 그런 것들이 2달, 석 달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어떤 중점,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성장주의 핵심을 어디다 두느냐가 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정말 코로나19가 해결된다면 또 저희가 투자를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못해왔던 뭐 레저, 서비스 관련 업종도 어떤 장기 성장 트렌드에 속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투자 기회가 훨씬 더 또 많이 열릴 거라고 또 보고 있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또 코로나 끝났다고 해가지고 뭐 이커머스가 안 하고 이커머스 저희가 아무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과한 기대와 또 그런 기대가 꺼져가는 과정 뭐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주 내에서도 어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더 나은 수익률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펀드들 중에서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펀드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펀드나 그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 방식에 좀 더 치중하는 펀드이고요. 그냥 뭐 단순히 그냥 1등 뭐 대형주를 이렇게 쭉 담는 펀드는 아닙니다. 저희가 뭐 4차 산업 펀드도 아니고 어떤 뭐 소비재 펀드 그런 것도 특정 섹터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펀드도 아닙니다. 더욱이 뭐 어떤 특정 국가에 이렇게 저희가 치중해서 하는 펀드도 아니고요. 그래서 운용하다 보면 일단 성장주 펀드이기 때문에 뭐 일부 좀 섹터에 저희가 좀 치중해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할 경우는 있겠지만 저희는 뭐 저희 뭐 소비재 뭐 테크 그런 거 외에도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재 그리고 많이 소재 등에서도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저희는 여전히 엿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봐도 아시아 이제 여러 국가에 대해 투자하다 보니까 국가별 또 비중 조절을 통해서 보다 좀 유연한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저희는 하여튼 회사의 미팅을 통한 어떤 종목 피킹을 저희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컨셉에 맞춰가지고 어떤 먼 나라의 주식을 이렇게 대충 사는 그런 펀드보다는 훨씬 더 좀 어떤 종목 선택의 어떤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는 펀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한번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 펀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일본 시장에도 투자한다는 겁니다. 흔히 아시아 펀드라고 그러면 아시아 엑스제팬이라고 해서 일본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흔한데 저희 펀드는 그 일본에도 지금 투자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혹시 그 일본에 좀 많이 투자하는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펀드를 운영하면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일본 니케이 225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이 종목도 지금 가고 있고, 뭐 다양한 뭐 정밀기계 아니면 로봇 관련주, 그리고 뭐 무라타든 같은 뭐 전자부품 업체라든지, 뭐 전기차 시장에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뭐 그 모터 업체 니덱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 업체들, 일부 소비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뭐 사상 최고가를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업별로 기업 단위로 봤을 때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나라, 뭐 저성장하는 나라, 물론 저성장하는 나라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 단위로 봤을 때는 나라의 어떤 강점, 기술을 가지고 뭐 지속 성장하는 업체가 좀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또 그런 점에 좀 주목해서 투자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행, 그리고 다소 늦은 좀 디지털화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보다는 또 그런 게 측면에서는 또 투자 기회가 여전히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일본 시장 포함해가지고 사실 이 펀드의 그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뭐 중국에도 투자하고 대만,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까지 이제 쫙 커버하는 펀드가 바로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펀드인데 이 펀드 운용하시려면 이제 출장도 굉장히 좀 많이 다니셔야겠어요. 요즘은 못 가시잖아요. 요즘 지금 가고 싶은데 지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실이 지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좀 탐방이나 이런 거를 해외로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혹시 다니시면서 뭐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제 중국 심천에 이제 컨퍼런스 참석차 저희가 참석을 했었는데 저도 뭐 하루에 이제 미팅을 저도 거의 8개, 9개씩 듣다 보니까 저도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장소를 이제 택시를 타고 옮기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을 이제 아예 심천에서 이제 마카오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항구로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고 이제 택시에서 저도 좀 졸았습니다. 졸아서 근데 택시에서 이제 다 와서 이제 후다닥 내리는 바람에 트렁크에 있는 짐 캐리어를 못 꺼내고 내렸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아이고. 당황스러웠죠. 그렇다고 제가 뭐 중국어를 엄청나게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손짓 발짓 그나마 아는 중국어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는 이제 현지 경찰하고 또 마침 또 저희 호텔 쪽에서도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또 출발할 때. 근데 이게 모든 거의 핵심을 보니까 뭐 여러분도 뭐 언론에서 많이 접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중국에 보면 CCTV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만 입력하면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뭐 그런 말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에도 그 CCTV를 통해서 그 호텔 앞 뭐 여러 가지 등 통해서 저도 그때 또 택시 영수증도 뽑지 않고 내려가지고 뭐 택시 행방도 몰랐었는데 찾았어요. 결국은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그때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때 저 짐을 잘 찾아서 다행이네요. 그 다음 행선지로 잘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CCTV 중국 업체 이제 1등 업체 이제 택비전이라고 있는데 투자하셨어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투자를 거긴 좀 했었고 지금은 아닌데 이제 그 종목은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 부분에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종목을 찾아나가는 그런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해외 직접 탐방이 지금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기업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면? 이게 좀 역설적인 한데 일단 보통 이제 저희가 뭐 2달 한 번씩 이렇게 가면 뭐 컨퍼런스나 이제 개별 탐방 등 통해 가지고 보통 한 20개에서 50개 종목 이상 종목을 다 커버하고 오는데 일단 코로나 이후에는 상당히 지금 답답한 상황은 맞는데 뭐 요즘 뭐 또 다시 돌아서 언택트 그런 것들 기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버추얼 투자 컨퍼런스 아니면 줌이라든지 요즘 여러 개 화상회의 그런 것들이 일상화가 되었고 더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코로나 이전보다 그런 것들 다 저희가 챙겨서 다 하느라고
더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과의 어떤 소통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좀 더 좋아졌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다만 그래도 직접 이렇게 가서 보고 또 이게 기업 탐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고 이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점을 저희가 좀 직접 못 느끼는 점은 좀 상당히 아쉽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중국 본토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걸 못 먹고 있어서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보통 가면은 또 음식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큰 그림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펀드가 투자하는 이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뭐 종목 얘기를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안 되죠. 사실. 근데 너무 과거에 민감하지 그렇다면 이제 네, 과거에 네. 지금은 뭐 가지고 네. 있지 않은 네. 과거에 투자해서 좀 성공을 거뒀던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좀 대표적인 종목 사례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네. 제가 뭐 종목 이름은 뭐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하나 사례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 유명 허거 레스토랑 체인이 있습니다. 허거요. 허거라고 허거. 이제 되게 좋아하는. 뭐 저 와이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가족끼리는 못 먹고 있는데 배가 고파져. 요즘 한국에도 이제 많이 체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는 그 허거 체인에다가 그 허거 소스를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중국에만 거의 뭐 1,000개가 넘는 현재 지금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도 계속 지금 레스토랑 확장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급은 드렸지만 아까 저희가 뭐 대형주 말고도 중소형주 저희가 카테고리를 잡아서 계속 종목 스크린을 하고 뭐 탐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스크린 작업에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가총액이 또 원화 기준으로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좀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워낙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업체다 보니까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고, 근데 그 주식이 지금 거의 뭐 15조 정도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한국에 있는 뭐 LG전자나 뭐 거의 뭐 기아차에 뭐 준하는 수준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지금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이 소스 업체가 또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이런 업체 좀 투자했던 기억이 좀 가장 좀 강렬하게 좀 남습니다. 재밌네요. 강렬한 허거 향기가 코에 막 끼쳐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 업종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뭐 이 외에도 굉장히 앞으로 이제 유망하리라고 보고 투자하시는 그런 업종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섹터 중심으로 보자면은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펀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미래의 성장 분야, 앞으로 이 분야는 좀 많이 뜰 것이다, 그렇게 보고 투자하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펀드는 일단 아시아에서 일단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장하는 산업에서 어떤 좋은 전략과 어떤 좋은 경영진을 이제 확보한 기업에 이제 저희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하게 성장 테마를 보고 있는 것은 어떤 다양한 기술의 어떤 진보, 그리고 어떤 디지털 시장 성장,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소비 시장 어떤 업그레이드,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향상, 또 금융 시장의 어떤 발달 선진화, 그리고 뭐 미디어, 뭐 최근에 이제 또 내년에 또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레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같은 어떤 그런 서비스 시장 확대에 저희는 또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이제 AI라든가 아니면 언택 같은 용어들이 정말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라는 차원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런 쪽,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언택트 이런 쪽은 향후에도 계속 좀 좋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말씀하신 어떤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언택트 테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드린 게 일단 북아시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떤 코로나를 잘 극복했고, 나름대로 극복했고, 어떤 기술과 어떤 노동, 그런 것들이 잘 조합된 나라들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북아시아 관련해서 저희 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어떤 4차 산업 테마, 언택트 테마, 그런 것들은 계속 성장세가 저희는 계속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를 살짝 좀 바꿔가지고 좀 약간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는 저희 마이더스 에셋이 최초로 출시한 해외 주식형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2015년 5월에 출시됐죠. 예, 이제 벌써 이제 한 5년 정도 이상 운용을 해오신 건데 꽤 긴 기간이죠. 예,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 운용해 오시면서 가장 이제 힘들었다. 예, 그때는 혹시 뭐 기억나시는 때가 좀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펀드 2015년 5월이었는데요. 5월 중순에 출시를 했는데 그 펀드 출시 시점이 조금 이제 시장이 상당히 뭐 결과적으로 이제 고점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펀드 출시되고 바로 뭐 한 달 만에 이제 시장 급락이 상당히 있었었고 그래서 저희 펀드도 뭐 급하게 이제 좀 주식 시장이 코로나에 뭐 준할 만큼 이제 빠지면서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좀 가장 좀 기억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고 뭐 결국 올라왔지만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 가치주에서 어떤 성장주를 왜냐면 그 디플레이션 구간이 중국에 거의 한 3년 넘게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돌아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때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에서 어떤 펀드 성과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부진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연말 되면서 많이 좀 회복을 하면서 끝나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를 저희도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하고 이제 국민부문 변화할 때마다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도 나름대로 좀 원칙을 세워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배분하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이제 과거 도움을 얻어서 좀 교훈을 삼아서 저희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동안 운용 전략도 계속 진화하고 이제 발전해왔다 그렇게 뭐 요약해서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시간이 좀 꽤 됐으니까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펀드 관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펀드 투자 전반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펀드 투자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니저로서 네. 좀 좋은 팁을 좀 하나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펀드 이제 추천을 드릴 때 이제 그 펀드 그 매니저분이 그러니까 그 소속된 회사에서 얼마나 이 펀드를 이제 오랫동안 좀 운용을 했는지 그 회사의 서포트를 받고 또 뭐 개인적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펀드 스타일을 지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좀 유지됐는지를 꼭 좀 점검을 해드리려고 싶고 이 펀드는 또 그렇게 또 운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 펀드 가입하실 때 단순하게 이제 뭐 어떤 절대 수익률만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뭐 저희 주식 투자할 때도 뭐 꼭 차트 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트 그림 이런 것들 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빠졌던 구간 꼭 단기적으로 좀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은 구간 그런 데 꼭 가입을 하시면 저희는 꼭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좀 수익률 확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타이밍을 전혀 모르시겠다 그러면 또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마다 이렇게 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 달이라도 한 달 중에서도 그러니까 뭐 두 번이 나눠서 하신다든지 적립식으로 하면은 가장 좀 예, 맞습니다. 편하겠네요. 뭐 개인 연금 계좌라든지 네. 뭐 직접 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도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또 특히 좀 아시아 쪽에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꼭 저희 펀드를 가입하시면 이제 또 모든 게 또 해결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능 펀드라는 이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제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옆 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알리바바 시가총액이 900조가 넘죠. 그래서 뭐 텐센트 아니면 메이투안 같은 어떤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경쟁이 이미 상당히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 업체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커머스, 클라우드, 아니면 미디어, 무슨 뭐 배달, 금융 등 어떤 뭐 다양한 분야에서 고성장세를 이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선두주자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래된 그 자동차 회사 GM 시가총액을 최근에 이제 넘어선 상황입니다. 아울러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지금 최대 소비 시장으로 현재 지금 발돋움하고 있고 또 글로벌 내에서도 어떤 그 코로나 어떤 극복을 상대적으로 좀 잘하면서 어떤 소비 성장의 어떤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현재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시면 어떤 명품 시장의 어떤 각축전이 현재 지금 되고도 있고요. 그 옆에 또 일본으로 또 옮겨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브랜드 업체들 외에도 또 어떤 정밀 로봇
아니면 기계 관련 체인이라든지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떤 무인화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그런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성장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업체 같은 경우 어떤 그 상대적으로 그 디지털화가 좀 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후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따른 여러 투자 기회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5G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어떤 전자 부품들의 어떤 성장성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쪽 대만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IT 중심의 시장이긴 한데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TSMC라든지 뭐 삼성전자가 경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미디어텍 같은 업체들 뭐 그런 업체들도 있지만 또 대만 시장 같은 경우 또 나름의 어떤 전기차 밸류 향후 이제 성장성이 크다 보니까 그쪽 밸류 체인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고 또 과거처럼 이제 뭐 애플 하면 뭐 대만 그런 공식이 아니라 뭐 전기차 하면 대만 그런 공식이 이제 성립할 정도로 이제 그 향후 성장성이 이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어떤 테크 체인이라든지 또 한국의 또 강점, 또 헬스케어 쪽을 한국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에 대한 투자 기회가 여전히 좀 많이 있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여러 이런 국가들, 뭐에서의 어떤 성장 기회를 저희 펀드에서도 잘 살려서 어떤 고객분들께 어떤 수익률로 계속 좀 보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남훈 매니저의 마지막 다짐 잘 들었고요. 오늘은 저희 마이더스에셋 자산운용의 해외 주식형 펀드인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펀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굉장히 큽니다. 예, 오늘 함께 자유해 주신 펀드 매니저 오남훈 수석본부장님 그리고 마케팅 안홍조 이사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